안녕하세요. 신한은행 투자자산전략부 김대승입니다. 지난 5월 말 우리나라에서 P4G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P4G는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의 약자인데요. 탄소 중립 및 유엔이 추구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협의체로 세계 주요국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P4G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탄소 중립이었습니다. 올해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약속한 파리 협정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계획과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직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고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증가와 관련된 아이디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탄소 중립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서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라는 표현을 탄소 제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는데 이것은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순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탄소 중립을 실행하는 방안으로는 크게 생각해보면 에너지를 만들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늘려서 탄소 배출을 줄이게 하거나 배출되는 탄소를 흡수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사용 전환을 통한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발전 확대라든가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운송수단의 변경이 있을 텐데요. 신재생 에너지의 미래를 그려볼 때 그저 환경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이 늘어나겠지 하는 당위성 정도로만 생각하면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늘리도록 관련된 제도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기차의 생산과 관련해서 정과정 평가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과정 평가에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 저장 및 사용 후 폐기까지 모든 경로에서의 탄소 배출량, 그리고 자동차와 부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탄소량을 평가합니다. 보통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탄소 배출이 당연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미국 에너지기구 IEA가 정과정 평가에 기반하여 평가한 내용을 보면 전기차의 충전을 위한 전기 생산과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까지 감안할 경우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의 탄소 배출량 차이가 크지 않다고 분석되었습니다. 2030년에서 40년 사이에 주요국들이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 종료를 얘기하고 있고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바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전기 생산 과정이나 전기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차가 제대로 탄소 배출 감축에 쓰일 수 있게 하려면 전기차가 사용할 전기도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고 전기차 및 2차 전지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도 모두 탄소 발생이 적은 신재생 에너지로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를 늘리는 방안은 또 있는데요. 그 힌트는 올해 바뀐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기요금에는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 조정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연료비 조정은 전기를 만드는 석유, 가스 등의 가격이 올라가면 전기값에 반영한다는 것이라 이해가 쉽지만 기후환경요금이란 항목을 왜 따로 보여주기 시작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요금은 전기를 생산함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기 위해 기존의 전기요금에 포함해서 표시하던 것을 별도로 표시해서 보여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업들의 신재생 에너지 의무 사용 확대를 독려하기 위한 글로벌 정책 방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올해 SK, LG 등 기업들이 연이어 RE100이라는 것에 가입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RE100이란 1년에 100기가와트 이상의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2050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캠페인입니다. RE100에는 애플, 구글 등 250개가 넘는 기업들이 공식 등록하여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RE100에 참여한 기업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납품 기업도 RE100을 달성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애플이 아이폰을 만드는데 신재생 에너지만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도 신재생 에너지만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납품업체들도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리백을 달성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생산해서 사용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모든 기업이 직접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확대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증받는 방법들이 많이 쓰입니다. 우선 녹색 프리미엄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력회사가 구입한 전력에 대해서 녹색 프리미엄을 부과하여 일반 전기요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추가로 거둔 녹색 프리미엄으로 재생에너지 투자에 이용하도록 하면 해당 전력을 사용한 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자가 생산한 전력 가운데 의무 공급량을 넘어선 것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전력 소비자가 구매하여 인정받는 방법도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전력회사의 중개하에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하여서 투자 지분만큼 재생에너지 사용량으로 인정받는 방식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리백을 달성하면 납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재생에너지 발전 및 사용량도 늘어나게 되고 탄소 배출량 감축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리백은 거기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기업만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 되는 걸까요? 현재는 참여 기업만 지키고 있지만 점차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 반도체 납품업체에게 아리백을 준수했는지 검토한다고 할 때 반도체 생산 공정에는 전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생산 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부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 전과정 평가 방식을 채택하여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2차, 3차 납품업체까지 이어지는 전체 공급망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탄소를 발생시키는 만큼 흡수량도 늘려서 순 발생량을 0으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탄소 중립을 국가마다 다르지만 2040년에서 50년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 투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과제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전기차 관련 전과정 평가제도, 아리백 등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래의 전기는 단순하게 태양광, 풍력으로 생산해보자는 개념이 아니라 전기차 생태계를 운영하고 화석연료의 중심의 생산체계가 완전히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시장 규모가 205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 제도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생산체계로 전환되는 흐름에 맞춰 변화하지 못한다면 해당 기업의 영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 생산과 큰 관련이 없더라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시장에서 얘기하는 ESG 투자를 실천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 행님 다음 편에서는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게 만드는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